예, 3월의 꽃소식이 지금 그 스멀스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그 벚꽃 축제도 그 산수유 축제도 이미 그 문을 닫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세계를 지금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그러나 선거 일정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천안 갑지역 친박신당으로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조세빈 후보, 소위 무소위 불처럼 돌진하는 황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젊음과 패기가 참 가히 칭찬할 만하다 해서 오늘 조세빈 후보를 모시고 잠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충청의 소리는 이 지역의 어느 후보도 본인이 원하면 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본인의 소신과 정책 그리고 공약 등을 유권자 앞에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 후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출마의 배를 좀 여쭤볼까요? 네네. 저는 이 천안 병천이 고향입니다. 병천에서 봉성초등학교, 아원회중학교, 우리 북일고를 졸업하고 인하대로 진학을 해서 ROTC 31기로 임관해서 이 조국 산하를 지키는 군복무를 23년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해서 군에서 제가 영어 전문 특기가 있었는데 해외 군사 전문가 영어 특기가 있어서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당한 것을 보고 특히 그 이후에 이 공산 세력, 북한 김정은 세력의 추종 세력이 창궐하는 것을 보고 저의 어떤 그런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접고 이렇게 애국의 길로 투쟁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벌써 3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고향 발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가장 절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다. 이 시장경제 이를 살려서 그 부국강병 그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풍요롭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출마 이유이고, 두 번째는 우리 천안갑의 지역이 아시는 것처럼 다른 을이나 병 지역에 대해서는 좀 노후되고 좀 그런 소득 격차도 많이 낮고 그런 점을 보면서 내 고향의 특성을 살리는 우리 갑의 특성을 살리면서 역사문화 테마가 있기도 하고 또 농산물 또 소자본 그 자영업자들 일 있는 산지에 있는 동호복합단지인데 그런 지역에 좀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않을까 고민한 끝에 제가 나라와 고향을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끈질긴 어떤 그 도전의식 속에서 이번에 재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재출마시죠? 네, 재수하고 있습니다. 재수는 소위 그 본인의 그 소위 자성, 네.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자화성을 지켜보기도 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이렇게 다지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천안은 인구 70만을 향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도시이면서도 정체성을 네. 상실한 상태로 해서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위 그 하이브리드 존이라고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과 아라리오 갤러리와 그다음에 그 소위 그 백화점 문화가 이렇게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천안 상거리를 통해서 소위 그 이제 그 테마 공원으로서의 그 조성의 역사를 좀 새롭게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뭐라 그래도 충신 역사의 번영이면서 천안의 정체성인 그 목천을 중심으로 한 지금 조세빈 후보의 그 지역구. 네,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병천 쪽이 또. 고향의 이런 그 뭡니까 그 정서를 몸에 담고 계십니다. 지금 상대 후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천안갑의 제 상대 후보는 민주당의 문진석 후보, 또 우리 미래통합당의 신범철 후보,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이 뭐 평화로운 시대에 만났다면 좀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존경하고 또 교류를 갖고 싶은 그런 분들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인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과는 좀 함께 하기에는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지금 고통에 떨고 있는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
그 문재인 정권의 당이 민주당이고, 특히 그 우리 문진석 후보 민주당 후보는 천안분이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고향이 전라도 분이신데 그 민주당의 이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이 국가를 망치는데 기여를 하고 계신 양승조 도지사의 비서실장을 했다는 그쪽 라인을 통해서 아무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팍 꽂아놨습니다. 그냥 팍 꽂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 김정은에게 나라를 바치려고 하는,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선을 분명히 따를 것 같고, 또 국민이야 죽든 살든 뭐 그들의 어떤 정책을 막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말 할 거 없죠. 뭐 소득주 성장으로 해서 뭐 우리 국민 앞으로는 퍼주고 뒤로는 세금 걷어가는 거에서 힘들게 만들었고, 또 우리 최저임금 해서 자영업자 그 문 닫게 했으면서도 청년 학생도 알바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학원을 운영하고 했지만 최저임금으로 하면 이게 망합니다. 이게 경제 현장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대학 때 20대 때 읽었던 그런 거하고 꿈꾸는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노선으로 가는 문진석 후보는 우리 고향 사람도 아니고 또 애착도 없고 여기에 그냥 자기 국회의원 한두 번 하다가 떠날 사람이고, 특히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어떤 정권을 가지고 욕을 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바람있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미래통합당의 시민부 친범철 후보는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 친구, 이분이라고 그래야겠지? 예, 제 후배지만. 네, 이 후보님은, 세종안보연구센터인가? 거기서 이렇게 센터장으로 근무하시고, 또, 미국에서 또 외교안보에서 공부까지 하시고,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면서 참, 제 1년 후배지만, 참 같이 하고 싶다. 내 식견을 넓히고,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떤 후배지만, 많이 배울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1년 후배다 보니까 만나면 우리 서로 뭐 제가 여기서 인사하다 보면 저쪽에 또 인사하고 표도 나누고 그럽니다. 그럼 서로 막 격려하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이 후보는, 친범철 후보는 두 가지 면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미래통합당 후보라는 겁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이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그 국회의원 후보가 115명, 120명, 뭐 110 몇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그 촛불 세력이 일어서서 대한민국을 빨갛게 물들이는데도 자기 자리 유지하기 바빠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고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어떤 나라를 외면했던 그 세력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우파라는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국민들도 기대를 했고, 또 문재인하고 싸우지 않더라도, 자기 국회의원 자리 뭐 기득권을 아까워서 싸우진 않더라도 그분들 스스로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미래통합당이라고 창설을 했는데, 그 미래통합당을 창설하면서 김무성, 유승민 일파의 그 탄핵의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탄핵 찬성파를 비롯해서 그 한 5, 60명 되는 분들하고 아울러서 또 민주당에 적극적인 협조하면서 손뼉을 쳐줬던 손학규, 유승민 1등 있던 그 분들이 미래통합당으로 다 돌아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뭐 우파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연말 패스트트랙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나라가 공산화되고 무너진다고. 그때 민주당 편에 펴서 표를 던지고 막 했던 분들이 그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그런 미래통합당의 전력을 보더라도, 더군다나 중도 보수를 폐쇄했다면 오늘의 이 국가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던져주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맞서서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애국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중도 보수라고 했고, 문재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 협력하겠다는 중도 보수를 취했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신범철 후보는 평시에는 학자나 뭐 어떤 교양 있는 분으로서 여유 있게 정책을 제시하고 뭐 이런 국회의원은 적합하지만, 지금처럼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마느냐, 경제가 무너져서 지금 국민이 100만, 150만 실업자가 다니고 100만 청년이 미래 비전을 잃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 그러한 원인인 문재인과 싸우는 사람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거기에 아울러서 미래통합당은 우파가 아님을 스스로 천명했기 때문에
그런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런 저는 방금 말씀드린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가장 큰 것은 우리 신범철 후보님도 역시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지만 고향은 여기 천안에서 나고 자란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천안은 뭐 핫바지입니까? 네. 그냥 막 갖다 꽂으면 되는 겁니까? 미래통합당 꽂고 자유한국당 꽂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아 문진석은요 민주당 양지사님 그 꽂았잖아요. 신범철은 뭐 미래통합당에서 황교안 대표님이 꽂았다면 조세빈은 우리 천안 시민들 제 고향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를 꽂아주십시오. 그럼 힘이 들겠습니다. 예. 친박 신당의 지금 소위 당 대표는 어느 분이시죠? 홍문정 대표님이십니다. 네. 홍문정 대표는 경민 아버님이죠. 네. 경민대학교의 아버님이 아주 훌륭하신 효학자세요. 네. 그래서 효문화 창달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네. 한때는 야당의 거대 야당의 사무총장도 잠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죠. 하여튼 지금 외로운 싸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보수끼리 연합하지 못하면 그 싸움의 결과를 두고 불을 보듯이 화나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반문 연대 혹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차원에서의 이번 선거의 정체성을 두고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그무 우리 조세빈 후보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서 필승 전략을 갖고 그 주변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환호의 세레모니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인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천안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 정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같으면 국회의원을 여러 범면으로 보시고 뽑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는 미국을 멀리하고 13억 인구의 한 3%만 먹고 살만하고 나머지는 야만인처럼 사는 굶어 죽기 딱 좋은 중국하고 가까이 한다고 그러고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 문화의 이런 선진국은 멀리하고 중국, 러시아 이런 후진국들하고 친해진다고 하고 특히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 정권이고 국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왜 굶어 죽다 탈북하는 그런 나라이고 각종 정치 수용소에서 정치범 또는 사상범으로 종교인으로 또는 자본가로 몰려서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그런 독재국가 3대 세습 독재국가인 북한에게 또 이 나라를 바치려고 하는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 옛날 자유한국당 믿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완전히 나라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놈들이고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만 정치인, 배부르고 뒷짐지고 먹을 거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다고 여유 있게 하는 사람 절대 손에 안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의 참 주인은 이 나라의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갖고 나갈 사람은 여기 있는 조세빈 또 여기 있는 우리 충청의 소리 회장님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저는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 말로 다가가지 않고 태극기로 다가갈 것이고 저의 23년 나라를 지킨 애국심으로 다가갈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세력 그들과 위정우파 세력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면서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오로지 여러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제 목이 터져라 외치겠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위장이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네. 이북의 김정은 소위 위원장입니다. 이 네네. 김정은 위원장도 이남의 여당과 야당, 거대 여당과 야당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내로남불의 상징이에요. 네네. 그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하고 국민 복지를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고 하지만 네네. 소위 양심 없는 파렴치한 양아치 짓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네. 어저께 내가 뱉은 이야기를 오늘 바로 그 뒤바꾸면서 소위 그 염치를 모르고 내가 어저께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것이 국민적인 반향을 통해서 어떤 역반응이 역기능이 나오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차피 너는 너 아니면 나다라고 하는 소위 그 이분법적 잣대를 가지고 지금 이 정치판을 농단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좌고우면하면서 찍을 데가 없어서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은 체념한 상태, 특히 충청권은 체념한 상태에서 뭐 할 수 없지 뭐라고 하는 그 어설픈 자포자기 속에서 네네. 지금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느 후보든 간에 다 지역을 위하고 또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거대 명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로남불의 시대에 코로나 정부까지 함께 겹쳐 있습니다. 네네. 선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실망하지 않는 정치인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네. 드리면서 네. 최종적으로 한마디만 더 네. 하시죠. 저는 천안이 고향입니다. 민주당의 문진석 후보, 미래통합당의 신범철 후보. 글쎄요. 저는 태어났고 여기서 죽을 것이고 살다가 또 제 아들, 딸 또한 제 산소를 보러 대대손손 올 겁니다. 병천에는 저희 선산이 있습니다. 500년, 600년이 되는 선산이 있는데 저희 조상님들이 그랬듯이 저 또한 그렇고 제 조상 후손들도 저와 조상님들 보러 이 천안을 계속 살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천안을 사랑하는 후보는 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이 나라 망치는 정권을 멈추게 해야 된다. 우파라는 탈을 쓰고 국민을 속이면서 표만 도둑질하려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경계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시장경제를 지키자, 법치주의를 지켜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 경제를 달리자, 안보를 튼튼히 하자는 외침을 거리에서, 광장에서, 골목골목 외친 시간이 3년이 돼갑니다. 3년이 넘어갑니다. 저의 진심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천안에 살아왔던 과거 군생활을 해서 조국수에 선봉에 섰던 제 과거를 보시고 최근에 3년이 넘도록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서 외쳤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나라 사랑을 위해서 우리 천안을 위해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국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애국은 목숨 바쳐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북한군 총구 앞에 서서 23년을 살아온 사람, 바로 조세빈입니다. 국가와 국민만 보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승전가를 울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부님.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충청의 소리 그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입장에서 눌러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아요, 하나는 구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충청의 소리가 정론 그리고 우리 충청인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될 것을 다시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